안녕하십니까, 강비주 작가입니다. 오늘은 248페이지 1번 PPT 디자인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장 PPT 트레이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장인데 그 내용이 PPT 디자인에서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하면 대부분 출발을 막연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쁘고 세련되고 보기 좋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출발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략적이지 않은 생각은 다 잘못된 겁니다. 특히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모든 생각과 사고와 행동이 다 전략적이어야만 합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감정에 휩싸이지 말아라, 승질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전략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어진 상황과 판단에 의해서 그걸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장이 PPT 디자인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56페이지 외워야 산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펜을 무시고요. 이 펜을 쓰실 때 항상 입술이 닿지 않아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1. PPT 디자인은 과유불급이다. 절대로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 PPT는 프레젠테이션과 프리젠터를 빛나게 하는 조연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디자인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디자인만 잘하면 왠지 이길 것 같은 거죠. 자기가 맡은 파트에서 내가 좋게 디자인하면 상사에게 칭찬도 받고 능력도 인정받을 것 같기 때문에 디자인을 맡은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퍼포먼스 상에서 내가 만든 PPT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유불급,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가장 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봤는데 PPT 화면이 기억나. 너무 잘 만들었어, 디자인을. 이게 잘못된 PPT 화면이에요. 잘못된 디자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빛나는 게 아닙니다. 화면이 빛나는 게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이 부각돼야 되고요. 프리젠터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2번, PPT 디자인은 프레젠테이션 전략의 일부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전략적인 디자인이 최고의 디자인이다. 2번, PPT 디자인은 프레젠테이션 전략의 일부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전략적인 디자인이 최고의 디자인이다. PPT 디자인이 프레젠테이션 전체 퍼포먼스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전략적인 디자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프레젠테이션, 우리 프로젝트의 전략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그런 거를 전혀 관심 없어 하거나 전혀 반영하지 않고 디자인을 하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디자이너가 오면 얘기합니다. 우리 계획안의 핵심이 뭔지 알고 있냐? 우리들의 전략이 뭔지 알고 있느냐? 물어봐요.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디자이너는 좋은 디자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디자인 기획 역량이 아예 없는 거죠. PPT 디자인과 프레젠테이션 퍼포먼스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략이 프레젠터를 부각시키는 거다. 근데 프레젠터가 능력도 뛰어나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조금 죽여도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 샘플 PPT에 대한 디자인 리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샘플 PPT 디자인의 장점을
사전에 정확하게 분석하라. 3번 샘플 PPT에 대한 디자인 리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샘플 PPT 디자인의 장점을 사전에 정확하게 분석하라. 네, 잘못 읽었네요. 3. 샘플 PPT에 대한 디자인 리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샘플 PPT 디자인의 장단점을 사전에 정확하게 분석하라. 3. 샘플 PPT에 대한 디자인 리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샘플 PPT 디자인의 장단점을 사전에 정확하게 분석하라. 보통 PPT 디자인을 할 때 미팅을 많이 합니다. 전략적인 미팅을 해야 되겠죠. 전략적인 미팅을 하면서 샘플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인 분석도 필요합니다. 상대 팀이 전에 만들었던 디자인을 가져와서 분석하고, 시중에 같은 프로젝트 또는 최신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분석해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디자이너는 뭐냐? 만들어진 디자인을 보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개선점이 뭐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로, 글로 설득하면서 자신의 디자인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샘플 PPT 디자인에 대한 장단점을 사전에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장단점을 반영해서 우리의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겠다 라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4. 결정권자가 디자인 기획과 전략을 알아야 한다.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것은 최종 결정권자다. 4. 결정권자가 디자인 기획과 전략을 알아야 한다.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것은 최종 결정권자다. 어차피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하지만 결정은 최종 결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직장의 보스가 하게 되겠죠. 그 회사의 디자인은 그 보스가 결정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안타까운 것을 너무 많이 보죠. 디자이너가 좋은 디자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스가 최종 결정권자가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먼저 좋은 디자이너를 구할 게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보스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좋은 디자이너를 볼 줄 아는 최종 결정권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역량을 가진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애플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많이 참고하시죠. 애플의 프레젠테이션이 애플의 제품 디자인보다 더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플은 제품도 디자인이 뛰어나고 거기에 맞게 프레젠테이션 디자인도 뛰어난 겁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물건을 예쁘게 파는 겁니다. 예쁘지 않은 물건을 예쁜 PPT에 담아서 판다고 팔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자인을 볼 수 있는 보스의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회사는 거기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디자이너를 볼 줄 아는 보스를 키우는 것. 5. 디자인 기획과 전략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막연히 감에 의존한 디자인은 도박과 같다. 5. 디자인 기획과 전략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막연히 감에 의존한 디자인은 도박과 같다. 감에 의존해서 잘 나올 때도 있습니다. 현장에 있다 보면 정말 얘네가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했을까 싶은 디자인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균일하지 않죠. 감에 의존하는 디자인이 그래서 가장 위험합니다. 어떤 때는 됐는데 어떤 때는 안 되니까 들쭉날쭉하고,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요번에도 똑같이 하자, 이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승자의 함정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전략을 세워서 디자인한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의 전략이 뭐니까 그 전략을 반영해서 이렇게 디자인하자 라고 접근해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디자인, 좋은 디자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를 했을 때 또는 마케팅을 했을 때 제대로 먹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디자인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전략적인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6.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통해 변화를 만들라. 남과 같아서는 남을 이길 수 없다. 6. 다양한
디자인 분석을 하고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분석했으니까 이걸 반영해서 이렇게 만들자. 거의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샘플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게 힘든 겁니다. 샘플을 카피하는 거는 굉장히 쉽죠. 만들어져 있는 것을 카피해서 똑같이 만들거나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에 변주를 줘서 누가 봐도 더 좋게 만드는 것. 이게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한 시도, 끊임없는 노력, 이런 게 반영돼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 과감하게, 새롭게 도전하는 자세로 디자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 PPT는 꼭 실전 프레젠테이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출력물로 프레젠테이션 하면 출력물로, 빔 프로젝터로 프레젠테이션 하면 빔 프로젝터로, 항상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연하는 습관을 가져라. 7. PPT는 꼭 실전 프레젠테이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출력물로 프레젠테이션 하면 출력물로, 빔 프로젝터로 프레젠테이션 하면 빔 프로젝터로, 항상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연하는 습관을 가져라. 앞서 발표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사전 답사가 중요하다. 사전 답사가 프리젠터의 긴장감을 낮추는데 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사전 답사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못 가면 뭐 사진을 찍든 동영상을 찍든 항상 현장의 느낌을 느끼면서 연습하고 긴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PPT도 마찬가지입니다. 뜻밖에도 이런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빔 프로젝트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냥 출력물을 놓고 뭐 연습한다던가, 특히 리허설은 현장과 똑같은 느낌으로 진행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기계가 좋아져서 뭐 출력물이 잘못 나오거나 빔 프로젝트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졌습니다만, 그래도 빔은 빔으로, 출력물은 출력물로, 녹음이면 녹음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1번 PPT 디자인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3장의 출발이 PPT 디자인에서 주의할 점이라는 것을 꼭 주의해 주십시오. 더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실수가 없는 디자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과유불급 부분, 디자이너가 PPT 화면이 빛나서는 곤란합니다. 전체 퍼포먼스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뷰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